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 계속해서 압도적인 성능의 새 제품을 공개하고 이제는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가는 엔비디아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장이사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GTC 2024가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고인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죠. 이번 GTC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5년 만에 다시 열린 오프라인 행사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GTC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젠스랑 CEO가 자택 주방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오븐에서 신제품을 꺼내는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기도 했죠. 이제 다시 GTC가 오프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의 수많은 협력사가 GTC 행사장에 부스를 열고 손님을 맞이했죠. 젠스랑 CEO가 여긴 락 콘서트장이 아니라 기술 컨퍼런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의 신제품과 이를 활용해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과 슈퍼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GPU 기반의 서비스 기업, GPU as 서비스로의 진출도 선언했죠.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쏟아졌는데요. 젠슨왕 CEO의 키노트를 차근히 살펴보면서 엔비디아의 신제품과 새로 내놓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젠슨왕 CEO는 인공지능 컴퓨팅의 역사를 꺼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인공지능 딥러닝에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순간이 있고요. 2016년 엔비디아의 GPU로 구성한 슈퍼컴퓨터 DGX-1을 오픈 AI에 기부했던 순간도 꼽았죠. 또 GPU의 연산력 덕분에 2017년에는 지금의 생성형 AI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올 수 있었고요. 2022년 말 챗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 열풍이 불고 있죠. 이처럼 결정적인 인공지능 발전의 배경이 되는 AI 컴퓨팅 인프라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지금의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 CEO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AI 가속 컴퓨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기업과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컴퓨팅 역량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업계에서 요구하는 연산 성능은 6개월의 2배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GPU가 필요한 상황이 왔죠. 이런 상황을 반영해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 블랙엘을 내세웠습니다. 블랙엘은 2년 전 내놓은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의 후속장인데요. 이번에도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칩은 블랙엘 GPU입니다. 블랙엘 GPU 칩은 TSMC의 최신 4나노 공정, 4NP 공정으로 제작됐고요. 반도체 연산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040억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칩은 블랙엘 시리즈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일 뿐 그 자체로 출시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마법이 시작되죠. 엔비디아 블랙엘 시리즈의 첫 제품은 블랙엘 GPU 칩 2장을 결합해 만들어지는 B200입니다. 기판을 2개 결합하기 때문에 전작인 H200에 비해 칩의 크기가 커지긴 했지만 탑재되는 트랜지스터의 양은 2080억 개에 달합니다. 현존하는 반도체 중 크기 대비 가장 많은 트랜지스터가 탑재됐죠. 이런 식으로 기판을 2개 결합하는 기술을 칩렛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한계에 다다른 공정을 극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덕분에 어마어마한 양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B200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두 칩 사이의 통신은 엔비디아의 NVHBI 기술을 적용해 초당 10TB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두 개의 칩이 물리적으로 결합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칩처럼 작동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랜지스터 수는 800억 개였던 전작 H200과 비교해도 2.5배가량 늘어났고요. 메모리도 초당 8TB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24GB HBM3E 8개가 결합되면서 192GB로 늘어납니다. 인공지능 연산 성능은 5배 늘어난 최대 20페타플러스를 지원하고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패러미터는 최대 10조 개까지 지원합니다. 오픈AI GPT-4의 패러미터가 5천억 개로 알려져 있으니 이보다 20배 거대한 LLM 모델까지도 지원하는 셈이죠. 또 8비트, 16비트 부동수점 연산만을 지원하던 H200과 달리 B200은 16비트, 8비트는 물론 4비트, 6비트 추론 연산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비트 수가 줄어들수록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론, 즉 서비스 단계에 접어들면서 빅테크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연산 수요가 늘어나게 될 전망인데요. 이런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엔비디아의 전략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훈련에는 강하지만 추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일각의 의심 역시 이번 블랙엘로 지우게 됐죠. 그럼 엔비디아의 고객들은 블랙엘 시리즈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엔비디아 GPU 기반 인프라에 호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H100 혹은 H200 시리즈로 구성된 슈퍼컴퓨팅 플랫폼인 HGX 시스템에 칩만 갈아 끼우는 방식이죠.
젠스랑 CEO는 발표에서도 모든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호환된다라고 하면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존 고객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블랙엘 시리즈를 활용한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죠. 엔비디아는 그간 자사의 주력 데이터 센터용 GPU를 활용하고 결합해 다양한 연산 수요에 맞춰서 단일 노드, 즉 데이터 센터의 서버 한 칸부터 거대한 슈퍼컴퓨터까지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런 전략의 기초가 되는 제품이 GB200 슈퍼칩입니다. GB200은 이번에 공개한 B200 GPU 2장에 엔비디아가 ARM 기술 기반으로 자체 제작한 CPU, 그레이스 CPU 한 장을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그레이스 블랙엘 GB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슈퍼칩이라는 표현은 인공지능 연산과 하이퍼스케일 컴퓨팅을 위해 단일 칩에 CPU와 GPU를 통합하는 엔비디아만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GPU에만 머물지 않고 CPU를 비롯한 하드웨어 솔루션 전체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엔비디아의 전략이 묻어나는 반도체이죠. GB200 슈퍼칩은 전작인 H100과 그레이스 CPU를 통합한 GH100 슈퍼칩에서 업그레이드된 셈인데요. 다만 GH100과 200의 경우에는 CPU 한 대, GPU 한 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CPU 한 대에 GPU 두 대로 구성해 연산 성능을 압도적으로 높였습니다. 세 개의 칩은 엔비디아의 칩간 통신 기술인 NVLink C2C를 통해 초당 최대 900GB로 통신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 GB200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거대한 AI 컴퓨팅 인프라 전략이 시작됩니다. 칩 하나만으로는 서버를 구축할 수가 없죠. 단일 칩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다른 칩, 다른 서버와의 연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들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서랍처럼 생긴 트레이에 다양한 칩들을 담아 노드를 구성하고 이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엘 컴퓨트 노드에는 우선 2장의 GB200이 탑재되게 됩니다. 칩 단위로 생각하면 B200 GPU 4장, 그리고 그레이스 CPU 2장이 탑재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번에 함께 공개한 네트워킹 반도체 커넥트X 800G 인피니밴드와 데이터 처리에 특화한 엔비디아의 반도체 블루필드 3 DPU도 탑재하면 하나의 노드를 갖추게 됩니다. 서버에 서랍 하나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이를 18장 쌓아 올려 하나의 렉을 구성하게 됩니다. 점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죠. 이를 엔비디아는 GB200 NVL72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B200 GPU가 72장 탑재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칩들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작업을 분산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촘촘히 쌓인 18개의 서랍에 분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일을 병목 현상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NVL72에는 엔비디아가 개발한 네트워크 전용 프로세서 NVLink 스위치 18대가 함께 탑재됩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칩과 칩 사이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NVLink인데요. 이 기능을 아예 반도체에 담아버린 게 NVLink 스위치 프로세서입니다. 통신용 칩이지만 500여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되고요. 5세대 NVLink 기술을 바탕으로 초당 1.8TB의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GV200 NVL72는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DGX가 됩니다. 그래서 젠스랑 CEO 역시 이를 DGX GB200 NVL72라고 표현을 했죠. DGX GB200의 성능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훈련 연산은 전작 대비 22배 늘어난 720 페타플롭스의 성능을, 추론 연산은 무려 45배 늘어난 1.44 엑사플롭스의 성능을 냅니다. 엑사플롭스는 무려 1초에 100경만의 연산을 처리하는 성능인데요. 이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운 슈퍼컴퓨터 정도의 구성이 되어야 엑사플롭스 성능을 낼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최소 단위 서버인 DGX만으로도 이만한 성능을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DGX를 여러 대 이어붙여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해 나가게 되는데요. DGX를 8대 이상 결합하게 되면 DGX 슈퍼팟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이런 슈퍼팟을 수십, 수백 대를 이어붙여 만든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가상으로 제공했는데요. 무려 32,000개의 B200 GPU가 탑재된 이 데이터 센터는 645 엑사플롭스의 연산력을 제공합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이런 압도적인 칩을 선보이면서 지난 8년 동안 엔비디아 하드웨어의 AI 연산 성능이 1000배 높아졌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연산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22년 공개한 호퍼 대비 이번에 블랙엘 아키텍처의 제품 연산 성능이 5배나 높아진 것이 눈에 띕니다.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반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이끄는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인공지능 전쟁의 한창인 전 세계 빅테크들의 구애도 쏟아졌는데요. 더 빨리 이 칩을 확보해야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DGX GB200을 비롯한 제품들은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블랙엘 기반 제품은 올해 말부터 파트너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국내 총판인 베이넥스를 통해 DGX GB200을 비롯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풀스택 솔루션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제품을 앞세우다 보니 엔비디아의 발표는 많은 부분을 블랙엘 시리즈 소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까지 공급하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GTC를 기점으로 그 전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젠슨왕 CEO는 블랙엘은 단순히 칩이 아닌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블랙엘 칩이 DGX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드웨어 플랫폼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압도적인 연산력으로 엔비디아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럼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로 공개한 엔비디아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NIM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생성형 AI의 추론 기능, 즉 서비스 기능을 좀 더 쉽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신약 개발, 게임 관련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AI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테빌리티 AI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AWS나 MS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원하는 기능을 엔비디아가 직접 엔비디아의 DGX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지난해에 열린 GTC 2023에서도 언어 생성 모델 니모, 이미지 생성 모델인 피카소, 바이오 분석 및 예측 모델인 바이오니모 등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모델 경쟁에 뛰어든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NIM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GPU-S 서비스 사업 모델의 가동을 알렸습니다. GPU-S 서비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GPU 회사인 엔비디아가 GPU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GPU가 제공하는 연산력을 따로 떼어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단순히 칩 공급업체가 아니라 MS와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젠슨왕의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없더라도 혹은 구형 GPU를 갖고 있더라도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엔비디아가 조성한 개발 환경에서 마음껏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연 4,500달러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최신작 B200도 아닌 H100의 가격이 한 장에 4만 달러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역시 이번 발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옴니버스는 몇 년 전 한창 메타버스가 주가를 올리던 무렵 가상세계 속 사물을 디자인하는 일종의 그래픽 툴과 같은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요. 점차 기능을 고도화하고 확대하더니 이제는 공장, 조선소는 물론 지구를 통째로 가상환경에 복제하는 거대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상의 환경에 미리 공장을 지어보고 공장을 가동해보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볼 수 있죠. 이번 발표에서는 대만의 제조회사 위스트론, 날씨정보회사 더 웨더 컴퍼니가 등장했는데요. 이들 모두 옴니버스를 활용해 미리 공장을 지어보거나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현실의 물리법칙을 완벽히 복제한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작업을 미리 해봄으로써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 같은 옴니버스 클라우드 기술들을 API 형태로 제공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상환경을 구축하는 오픈USD, 이를 수정할 수 있는 USD 라이트 등 5종류의 API를 제공하는데요. 고객들은 이 API를 자사의 공장 관리 시스템이나 연구 시스템 등에 통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고객이 아닌 기업들, 예를 들면 이번 발표에서 조선소를 디지털 트윈에 건설했던 HD 현대와 같은 제조업 기업까지도 엔비디아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번 발표에서 깜짝 등장한 로봇 기술입니다. 엔비디아는 발표 말미 범용 로봇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했는데요. 범용 로봇이란 할 일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고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요. 무대에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등장시키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까지 엔비디아가 이번 GTC 2024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기능이 등장하면서 생성형 AI가 로봇의 두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젠슨왕이 말한 대로 인간을 모방하는 로봇이 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아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훈련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로봇을 현실의 물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디지털 세상에 구현을 하고 로봇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죠. 그것도 매우 안전한 방식으로요. 디지털 환경이다 보니 오작동의 우려도 파손의 우려도 없습니다. 젠슨왕 CEO가 로봇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디지털 트윈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죠. 이렇게 훈련을 마친 생성형 AI를 로봇에 탑재해 로봇을 작동시키고요. 다시 그 로봇이 현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다시 디지털 트윈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고도화한다는 것이 엔비디아와 젠슨왕의 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갖춘 상태이죠.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인 DGX가 있고 위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모델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역시 OVX라는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고 옴니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고요. 로봇 역시 이전부터 자율주행 등을 위해 개발한 AGX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루트와 같은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추는 것이죠. 사실상 로봇,
그러니까 기계 그 자체를 제외한다면 로봇 산업에 있어 모든 것을 갖춘 기업이 엔비디아가 되는 셈인데요. 어쩌면 이번 발표에서 블랙웰보다 미래에 더 주목받게 될 것은 엔비디아의 로봇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연례 AI 컨퍼런스 GTC 2024의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기대감에 걸맞게 압도적인 스펙의 제품 블랙웰 시리즈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지금의 연산 수요를 아득히 뛰어넘는 연산력으로 다시 한번 누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기업인지를 확인시켜준 것 같은데요. 또 이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의 성능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 칩의 성능도 놀랍지만 그동안 따로 노릇했던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 기술이 하나의 사이클로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차근차근 진용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엔비디아가 어느 순간에는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